(6년) 만에 다시 추진됐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중단됐습니다. 고흥군의 민간 시행사 발굴 과정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광주 전남지부 등은 철콘연합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지난 총선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와 회계 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마한 때 만들어진 제사공산이 해남 북일면 일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져 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사업 중단 이후 6년 만에 첫 삽을 떴던 고흥 동강특화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또다시 멈췄습니다.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된 건데요. 완공까지 더 이상의 중단은 없을 거라던 고흥군의 계획이 무색해지는 건 아닐지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첫 삽을 뜬 고흥 동강특화 농공단지 현장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조성하는 농공단지입니다. 그런데 텅 빈 공사 현장의 출입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현장 관리사무소도 불이 꺼진 채 닫힌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공사가 갑자기 중단된 건데 민간 시행사의 자금난이 원인이었습니다. 최초 사업 추진 후 6년간 답보 상태에 놓였던 배경과 같았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컸던 지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되면 좋죠. 근데 그게 아직 빨리 안 되니까. 지난해 사업 재추진 당시 더 이상의 중단은 없을 거라던 고흥군. 하지만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흥군의 사업 시행사 발굴 과정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시행사의 재정 건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다는 겁니다. 재력이 좋은 회사로 이야기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이게 당초에 170억을 처음부터 이렇게 지출을 하고 사업이 시작되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좀 부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업의 공정률은 약 43%. 고흥군은 시행사 측의 자금이 융통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자금 조달 방식의 부실 여파 등 불경기 속에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광주 전남 레미콘 노조가 사측과 운송비 인상안 협상을 타결하고 24일 총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나주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동조합은 회당 6만 3천 원인 운송비를 10,000원 올리는 안을 요구했지만 철콘연합회는 6,000원 수준의 운송비 인상분을 고수하면서 운송비 인상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23일까지 모두 9차례 진행된 협상 끝에 노조가 철콘연합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30여 개 사업장의 700여 명 규모의 파업은 취소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와 회계 책임자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A 후보는 총선 과정에서 자신이 회계 책임자가 아닌데도 모두 9번에 걸쳐 2,400만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출했고 회계 책임자 B 씨는 선거자금 120만 원을 신고된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카드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선거사무원 수당과 실비 29만 원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600만 원어치의 차량 관련 영수증 2건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학생을 추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교사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남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지난 23일 광주지법 행정 1부는 A씨가 학생 추행 의혹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었고
원고가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2차 가해 등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 해제 조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학생의 신체를 더듬는 행위로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된 후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해당 처분을 무효하고 미지급 임금 3,900여만 원을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낚시객을 선원으로 위장해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선주를 법정 구속하고 선장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난 21일 1심 재판에서 선주에게는 징역 6개월과 법정 구속을, 선장에게는 징역 4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폐업 신고된 낚시어선에 낚시객 19명을 선원으로 위장시키고 어선 위치 식별 장치를 끈 채 180여 차례에 걸쳐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남 북일면 거칠마산 일대에서 마한때 만들어진 제사 의례 공간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제사유적 사례 중 최대 규모인데다 삼반시대의 독특한 성지인 소도로 추정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옛 성토로 쓰이던 거칠마산 정상에 직사각형의 발굴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한시대의 제사 의례 공간으로 추정되는 대형 기둥 구멍이 발견됐습니다. 점토로 두텁게 발라 물을 담은 대형 집수지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해 12월 거칠마산에서 발견된 토성인 거칠마 토성을 발굴하던 중 소도의 발전된 형태의 고대 제사유적 공간이 발견된 겁니다. 소도는 당시 마한인들이 신성하게 여긴 곳으로 죄를 지어도 이곳에 들어가면 붙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계에서는 이 소도가 지금까지 발견된 제사식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고 더군다나 훼손된 흔적이 거의 없어 삼국시대까지도 엄격하게 관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도가 전면적으로 발굴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고 마한의 제사 의례가 삼국시대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개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유적입니다. 삼국시대에도 이 지역에는 마한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이 유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곳이 제사시설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계단으로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입구 등 출입시설 3곳이 발견됐습니다. 건물에 기둥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구멍과 당시 지하수를 저장하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토 집수지도 나타났습니다. 발굴터 주변에서 고분 일기와 집터, 조개 껍질 등이 발견돼 당시 대규모 고대 마을이 형성됐다는 점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은 발굴 조사를 거쳐 특별전을 통해 유물전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한 추가 발굴 조사를 10월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해남 국민광장에서 이동식 작은 박물관 특별전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앞으로 마한시대 유적이 문화유산으로 신규 지정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주말 사이 전남에서는 화재와 농기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3일 밤 8시 반쯤 영광군 홍농읍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지체 장애를 앓고 있던 10대 손자 한 명이 숨지고 80대 노부부가 어깨와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밤 8시 10분쯤 순천 인제동에 있는 한 점포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일부와 지하 1층 14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또한 오전 10시 20분쯤 전남 장흥군 용상면에 있는 마을회관 앞 공터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80대 남성이 트랙터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에 평균 40mm의 비가 내리면서 하수도에 물이 넘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3일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22일 오전 11시부터 저녁 6시 반까지 최대 69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모두 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본부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5건으로 집계됐고 도로가 침수되거나 하수도에 물이 넘친다는 신고가 각각 1건씩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이 청무화가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오는 2027년까지 이른바 5개년 연구과제를 세워 청무화가의 재배 면적을 늘리고 상품성도 높이는 재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청무화가는 다른 품종에 비해 병충해나 겨울철 냉해 피해에 강하고 당도가 높아 젊은 층의 수요가 높은 반면 영암에서는 홍무화가의 재배 비중이 95%를 차지하는 등 특정 품종의 쏠림 현상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벼 이모작 2항이 지연되면서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신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로 입은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고 흰잎 마른병이나 벼멸구, 도열병 등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민들은 신분증과 농지대장, 농지지번을 확인해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홍콩과 대만에서 652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중소기업 10곳과 현지 구매자 기업 42곳 등 모두 52곳이 참가한 가운데 대만에서는 296만 달러, 홍콩에서는 356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식품기업 7곳과 공산품기업 3곳으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과 함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박 5일 동안 대만과 홍콩에서 진행된 상담회에 참가했습니다. 무안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여수에서 열린 2024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서 독일의 교육당국 관계자가 교육협력을 요청해온 것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무안교육지원청은 최근 무안교육발전특구 국제협력지원단을 위촉하고 앞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국내외 교육협력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하는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위자료 27억 원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지난 23일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여순 사건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군인과 경찰 등으로 인해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뿐더러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에는 초등학교 교사와 농민, 상인 등이 포함됐으며 재판부는 각 원고마다 900여만 원에서 최대 2억 1천만여 원씩 배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는 25일 순천에서 지속가능한 이주민 정책을 발굴하는 포럼이 개최됩니다. 순천시 반려동물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행정분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이주민의 노동과 결혼, 주거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사업과 이주민 인식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포럼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주민 정책이 발굴돼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 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했습니다. 광양시가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률을 점검하는 평가단 2기를 모집합니다. 공약 이행평가단은 1년에 2번 이상 정기평가를 통해 공약 사업의 사업비 확보 여부와 이행 상황 등을 파악하고 개선점 등을 발굴해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집 규모는 39명으로 광양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27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